Thank you. Hello everyone, this is Janet. How are you today? I'm good. 이 자넷쌤은 예전엔 몸도 무겁고 항상 피곤했었는데 요즘 들어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괜찮아요. 아하, 새로 시작한 운동 덕분일 거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You could be right. You could be right. 지난 시간 첫 번째 패턴 You could 써줄 수 있겠네요. could가 무엇 할 수 있다의 can 조동사 과거 형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추측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었죠.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두려워서 주눅이 들어버린 친구를 다독거리면서 한마디 했던 새로운 친구.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You could do great things. 이 말은 자넷쌤이 여러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어 공부 시작하려는 친구들, 그리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는 친구들, 원래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잘 참고 견뎌야 더 잘할 수 있다고요. You could do great things. 다들 잘할 수 있으니까 힘내자고요. 두 번째 패턴, could have pp 였어요. might have pp와 같은 이치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could의 과거형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have pp라는 장치를 붙여준다고 했었죠. You could have pp. 당신은 무엇 할 수도 있었어요. 넌 무엇 할 수도 있었어. 다친 발목 때문에 제 실력 다 발휘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사연의 주인공이 한마디 했었죠. 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You could have done it better. You could have done it better.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아시게 된 엄마,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말할 수 있었을 텐데. You could have told me. You could have told me. 복습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패턴도 잘 이해하고 충분히 복습까지 해놓았으니 이 자넷쌤은 걱정이 없네요. 그럼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바른 자세로 오늘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o!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런북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여러분은 혹시 머리 길러본 적 있나요? 그런데 머리 기를 때 꼭 한 번은 고비가 있어요. 자르자니 그동안 기른 게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기르자니 막 머리가 부스스한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말이죠. 우리 친구도 그러다가 미용실을 들른 모양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함께 볼까요? 보브컷, 다들 말하긴 하는데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해주자면요. 보브라는 단어는 단발 길이로 짧게 자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예요. 물론 명사로 단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브컷이라는 것은 단발머리 길이 정도로의 커트를 의미해요. 사연의 주인공 단발로 머리를 잘랐나요? Actually, I tried to grow my hair.
실은 나 머리 기르려고 했는데 try라는 것은 무엇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이 있죠. 자주 쓰여서 패턴으로 묶어봤어요. 마치 우리가 want to나 need to를 패턴으로 묶어 연습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I try to. 나는 무엇 하려고 했다. 저는 무엇 하려고 했어요. 오늘의 첫 번째 패턴인데 잠시 사연부터 본 후에 문장 만들기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That's why I said, just trim the ends, please.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냥 끝에만 좀 다듬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패턴이 이 사연에도 등장을 했네요. That's why. 그래서 무엇인 거야? That's because와 구별해서 잘 알아두자고 했던 그 패턴이었어요. 이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죠? That's why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그렇죠. 결과. 그래서 어찌 된 거야? 그래서 무엇인 거야?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why 뒤에 문장으로 붙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머리를 기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뭐라고 얘기했대요? Just trim the ends, please. trim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끝부분을 잘라내거나 하여 다듬다 혹은 손질하다 라는 뜻이 있는 동사예요. 머리를 다듬거나 잔 가지를 손질해 줄 때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챙겨두자고요. 어디를 다듬어 달라고 했어요? The ends. 끝부분만 살짝 다듬어 달라고 한 거 보니까 상한 부분 잘라내고 정신없어 보이는 머리를 좀 다듬어 볼 생각이었나 본데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I was enjoying the magazine and then 난 잡지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는 한창 밀린 잡지를 보느라 정신을 빼앗겼었나 봐요. 그리고는 점점점. 이 자네쌤 예상컨대 아까 아이디 생각해 봐도 그렇고 머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아졌나 봐요. 에이구, 그러면 속상할 텐데 말이죠.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까 우리가 연습하기로 했던 오늘의 패턴 I try to. 나는 무엇 하려고 했어. 저는 무엇 하려고 했어요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연의 주인공 집을 찾아온 베프. 패턴북에 올라온 사연을 보고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돼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하네요. 베프를 본 사연의 주인공 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안 그래도 나 너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하려고 했어. 이 문장을 우리가 연습하려는 패턴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패턴 I try to. 무엇 하려고 했대요? 너에게 전화하는 거니까 바로 call you 라고 해줘도 되겠죠? 언제요? 오늘 아침이니까 그렇죠. This morning. 차례대로 붙여줄까요? I tried to call you this morning. I tried to call you this morning. 짧아진 머리에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친구를 달래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께서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십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엄마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곤 다독이느라 노력했다는군요. 나 걔 격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쁘다며 변명도 하려고 했죠. 패턴 갖고 만들 수 있는 문장이 2개나 나왔네요. 차례대로 해결해 볼까요? 나 그 여자애 격려하려고 했어요. 나 무엇 하려고 했어요? I tried to.
격려하다 혹은 힘나게 하다. cheer up 쓰면 되겠죠. 이렇게 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phrasal verb의 경우 목적어가 가운데로 쏙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I tried to cheer her up. I tried to cheer up. 나 변명도 하려고 했잖아요. I tried to 변명하다. 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될까요? 나 자신을 설명하다. Explain myself 라고 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패턴과 붙여주면요. I try to explain myself. I try to explain myself. 쉽다고 생각했던 그런 표현이 정작 입에서 잘 나오지 않으면 속상하겠죠. 반복해서 연습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연습은 물론 예쁜 발음까지 챙깁니다. Let's practice with Matthew.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I tried to grow my hair. I tried to grow my hair. I tried to call you this morning. I tried to call you this morning. I tried to cheer her up. I tried to cheer her up. 자네쌤은 얼마 전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10분이나 늦어버렸지 뭐예요. 취소를 하고 다음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취소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I was totally embarrassed when I slipped on the wet road. 나 빗길에 넘어졌을 때 완전히 당황했어. embarrass는 누구를 당황시키다 라는 타동사예요. was embarrassed? 수동태네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당황하게 된 거겠죠. totally는 완전히 라는 부사니까 완전 당황하게 됐다는 걸 텐데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When I slipped on the wet road. slip은 미끄러지다를 의미하는 동사예요. 어디서 미끄러지고 넘어졌대요? On the wet road. wet은 젖은, 물기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젖은 길가에서. 아마 빗길에 미끄덩 했나 봐요. 아프기도 아프고 완전 창피했을 것 같네요. 계속 내용 볼까요? It was so painful. 진짜 너무 아팠어. painful은 pain의 형용사 형태예요. 고통을 뜻하는 pain이라는 단어에 형용사 만들어주는 어미 fall이 붙어서 고통스러운, 아픈의 형용사가 되었군요. 아이고 조심하죠. 잘못하면 생각지도 않게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So I couldn't help but cry.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하면 덩어리 표현으로
무엇하지 않을 수 없다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couldn't help but 이 되었으니까 무엇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 이 문장 So I couldn't help but cry.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가 되겠군요. 아직까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오늘의 패턴으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I couldn't help but 나는 무엇할 수밖에 없었어.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나머지 사연을 살펴보고 예문으로 패턴을 좀 더 연습해 볼까요? I should be more careful. 난 더 조심해야 해. I should. 나 무엇 해야만 해. 이 패턴을 이미 익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쉽게 해석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예문을 통해 좀 더 패턴을 공부해 볼까요? 빗길에서 넘어져 버린 사연의 주인공. 생각보다 충격이 컸는지 발목도 시큰거리고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오늘 치과 진료가 있었는데 취소하고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무슨 일 있었냐는 엄마의 질문에 상황을 설명을 하고 말합니다. 진료 예약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이 문장 영어로 말해볼까요? 무엇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패턴 붙이고요. I couldn't help but 취소하다는 동사 cancel이 있어요. 진료 예약은 일종의 약속이니 약속을 의미하는 appointment가 그 의미를 대신하기도 해요. 그럼 진료를 취소하다는 영어로 cancel the appointment 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붙여볼까요? I couldn't help but cancel the appointment. I couldn't help but cancel the appointment.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사연의 주인공. 그런데 교정 중에 이가 썩은 거예요. 교정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충치 치료비를 따로 결제를 했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께 그거 돈 내야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연의 주인공. 이 문장도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그거 돈 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돈 내야만 했어요. 무엇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니까 일단 패턴 붙이고요. I couldn't help but 지불하다는 동사 pay가 있죠. 그런데 무엇을 혹은 무엇에 대해 지불하다 라고 하려면 뒤에 전치사 for 이 짝꿍으로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혹은 그것에 대해 지불하다는 영어로 pay for it 이 되겠군요. 이제 그대로 패턴과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교정장치 때문에 본을 뜨는 동안 친구들이 보내준 카톡 오타 모음을 보다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웃느라 입을 움직여서 본 뜨는 걸 다시 하게 됐어요. 간호사 누나께 죄송한 마음에 나지막히 한마디 합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장은 뒤에 동사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한 번에 만들어 볼까요? I couldn't help but laugh. I couldn't help but laugh.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말하듯이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발음은 내가 책임진다. 매튜가 기다리고 있군요. 시작해 볼까요? Let's start.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I couldn't help but cry. I couldn't help but cry.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I couldn't help but laugh. I couldn't help but laugh. Very good. 오늘 배운 두 개의 패턴들 모두 정말 많이 그리고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도 이 패턴들로 만들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을 테니 잘 복습해 두었다가 꼭 만들어 보기예요. 짹짹 자넷의 영어 상식 지적임 자넷's Twitter.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나무의 영어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들 위주로 영어 이름을 알아볼까요? 먼저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 영어로 pine tree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는 1년 내내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죠. 은행나무는 영어로 juniper tree라고 하고요. 냄새는 좀 그렇지만 가을을 노란 물결로 아름답게 장식해 준답니다. 그리고 가을하면 또 생각나는 나무가 있죠? 바로 maple tree, 단풍나무랍니다. 그럼 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나무는요? 네, 벚꽃나무인데요. 벚꽃나무는 cherry tree입니다. 그래서 벚꽃을 영어로 cherry blossoms라고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나무는요, 바로 대나무인데요. 대나무는 bamboo라고 해요. 여기서 보너스 상식! 귀여운 팬다는 이 대나무의 잎을 먹고 산다고 하네요. 나무는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더울 때는 그늘을 만들어주는데요. 뭐 이뿐인가요? 맛있는 과일은 물론 집을 짓고 또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을 주는 등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리송한 영어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다톡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어떤 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길이라는 뜻의 road가 나왔잖아요. 제가 아는 단어 중에 street도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표현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역시 예리한 감각으로 어려운 부분을 콕 집었군요. 그래요. road도 street도 길을 의미해요. 하지만 쓰임에 따라 그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길을 의미하는 단어를 나열해 보자면 road, driveway, avenue, street, boulevard. 우와, 이게 다 뭐람? 그냥 길이면 길이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잘 생각해보면 무슨 로, 무슨 가, 무슨 길 등등등 여러 가지로 그 목적과 쓰임에 따라 구분해서 부르는 거 알고 있죠? 일단 boulevard 같은 경우는 넓은 도로예요. 우리말로는 대로라고 하죠? 가로수가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고요. 그보다는 조금 좁은 avenue도 역시 가로수가 양옆으로 난 길을 의미하지만 남과 북을 향해 난 길, 즉 지도상에서 세로로 난 길을 avenue라고 해요.
특히 바둑판처럼 길이 잘 정리 구획되어진 곳에서 이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동서를 잇는 가로로 난 길을 뭐라고 할까요? 질문 보내준 친구가 알고 있던 street 이라고 한답니다. 굳이 구분지어 주자면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고요. 보통은 그냥 도로에 street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주택의 진입로와 같은 좁은 길을 driveway라고 하고요. 흔히 보는 2차선 좁은 도로, 길을 road라고 한답니다. path는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의미해요. 같은 길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고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다니 신기하고 재미있죠? 모든 수업 어땠어요? 이제는 패턴도 예상할 수가 있고 예문도 그 이상을 만들어 본다고요? 역시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해요. 이 자연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자연쌤 미국 갔을 때 교수님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좋은 발음이 제 장점이래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좋은 발음, 예쁜 발음으로 말할 수 있다면 좋겠죠.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큰 목소리로 자꾸 따라하고 리듬 앤 스트레스 살려 진짜 말하듯 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인 거 알죠? 입으로 소리내어 복습하기 자네쌤과 약속해요. 자, 그럼 자네쌤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